우리가 중고등 학창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백가쟁명이라는 걸 배웠었죠. 춘추전국 시대에는 다양한 학문과 철학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학파와 학자를 가리켜서 제자 백가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하고 철학의 분파가 서로 토론하면서 경쟁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백가쟁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학파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그리고 노자와 장자 중심의 도가, 한미자와 순자 중심의 법가, 묵자 중심의 묵가가 있었죠. 이들이 주장을 하고 학설을 내놓을 때마다 군주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학파를 데려다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부국 강병의 기본 자료 삼은 바 있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난립을 하다가 하나 이제 종결이 되죠. 천하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진나라에서는 법과 사상가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든 바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백가쟁명의 의미가 학파라든가 학문 그리고 학자의 소리보다는 정치적인 구호로 이용될 때가 많이 있죠. 입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한마디씩 떠들다 보니까 가히 정치계의 백가쟁명이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구분할 것 없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고 더 논리적인 주장이라든가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바야흐로 백가쟁명 시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야당 쪽 민주당에서는 연일 검찰을 향해서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리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죠. 요즘에 들어서. 탄핵을 내세우면서 당 내부의 문제를 덮으려 하고 밖으로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한동훈 장관을 그냥 거론하고 있죠. 탄핵을 하겠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이재명의 수사를 담당했던 그 핵심 검찰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검사 4명을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이 탄핵이 올 역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강성파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일정선을 긋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당 내부의 문제점을 덮으려고 밖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당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딸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개딸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노정이 되어 왔지만은 이재명을 끊임없이 소수의 소리지만은 이재명을 끊임없이 퇴진시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명계. 이제는 개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결합체를 결성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에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강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아픈 것이죠. 원칙과 상식이 발족을 하면서 당 안에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출발은 미묘합니다. 4명이 출발을 했지만 그 4명은 항상 이재명에게 싫은 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조직체지만 조직체를 통해서 정식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죠.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꾸준히 이재명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퇴진과 함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비록 4명이 출발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한 4, 50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그렇게 겉으로 대놓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이재명과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원칙과 상식이라는 조직체가 앞으로 크게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에서는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반대쪽 비명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규합을 하는 그런 모임새를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망을 쭉 하고 있다가 세력이 늘어나고 힘이 붙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12월 초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탈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쪽에도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죠. 이상민 의원 한 명의 그 향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5선으로서 민주당 안에서 보여왔던 그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골치가 아픈 것이죠. 아주 골치가 아픈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볼 때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막바지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도 제대로 뽑아내야 하고 동시에 민주당의 정책 강령을 그대로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루가 멀지 않고 크게 하나씩 이슈되는 걸 터뜨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놓은 안이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 내부의 그 문제점을 덮으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았자 먹히지도 않고 내부적으로도 힘을 보탤 만한 힘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 주장해왔던 그 정책들을 다수의 힘으로서 밀어붙이긴 하겠지만 대통령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회 안에서는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당 내부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재명 자신에게 주어지는 압박 문제가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때에 경기도지사 때에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간섭해서도 안 된다. 힘을 밀어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스스로가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주 3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 3회 말이 그렇지 하루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 하루 종일 변호사와 입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연말 국회를 정리해야죠. 공천에 관련된 문제도 논의를 해야죠. 당 내부가 복잡한 것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죠. 지금 특히 병화 심리를 그렇게 말했던 위정교사 문제가 단독 심리로 결판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총선 전에 1, 2월 안으로 이것이 선고가 나게 된다면 공천이고 뭐고 없는 것이죠. 당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이재명이 놓여 있다. 병합 처리를 그렇게 바랐지만 위정교사는 단독 심리로 끝나고 선고가 또 예정보다도 4월 이후로 넘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검찰 탄핵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파들이 일부에서는 이재명에게 영장 기각이 됐던 것을 재청구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재명으로서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회가 12월 초에 끝나게 된다면 다시 영장 재청구가 나올 때에 이재명으로서는 손쓸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재명에게 험지 출마하라. 지금까지는 비명계에서 계속 떠들어왔던 얘기인데 아니 친명계 안에서도 이재명에게 험지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당 중진 내지는 그리고 당 지도부가 설선해서 험지 출마를 하라 이런 것이 거의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이 그래도 민주당의 명색이 살아있고 명분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명계를 떠나서 친명계 쪽에서 이재명 보고 범죄 나가라. 대부분 이렇게 되면 자기 연고지 고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경상북도 안동, TK 지역에 안동으로 출마하라. 고향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안동에서 지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인데. 만약에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고향이지만은 거기에 나가게 된다면 독배를 들고 사약을 마시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는 무기로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이재명에게는 정말 초비상입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수면 아래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송영길의 대우 문제, 이거 역시 골치 아픈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송영길은 지금 뜬금없이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관방진 놈, 어린 놈이 있는 욕설, 그야말로 쌍욕을 다 해댔던 송영길인데 글쎄요, 세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욕을 했다고 해서 송영길이가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자신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 알고 있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이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거친 욕을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이가 그렇게 난동질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한 난동질이었습니까? 망나니 짓이었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의미는 담고 있겠지만은 송영길이가 고도의 계산된 행동을 하는 머리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계산을 한 것이죠. 바로 이재명에게 청구서를 내는 겁니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지, 계산을 해야지 청구서를 이재명이가 내놓은 겁니다. 그 중간 이용으로 한동훈 장관을 욕설을 해야 되면서 갑자기 무슨 청구서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계양을이 어떤 곳입니까? 계양을 송영길이가 오선한 지역입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텃밭 잘 다듬어 놓고 관리해 놓은 그 계양을 지역을 아무 조건 없이 이재명에게 넘긴다?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송영길이가 쭉 기다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송영길 자신이 청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곧 감방에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면 이재명이 뭔가 액션은 보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동훈이를 송영길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쌍욕을 해댔을 때에 이재명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참 송영길 잘한다 박수 쳤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거칠게 몰아붙였을 때에 이것이 이재명이가 나에 대한 압박이구나, 나를 향한 저런 압박이고 욕설이구나, 그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이재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뇌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폭탄들이 다 지금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터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올 겨울 춥다고 하는데 이재명 제대로 이 겨울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사에 이런 야당 지도자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재명이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이 됐을 때에 당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당을 걱정하는 원로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중에 한 사람인 이해찬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왜 이해찬이가 당 원로들이 또 선배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이해찬은 이재명을 칭찬했을까요?
이해찬이 이재명을 칭찬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을 감쌌을까? 이해찬, 이재명 사이에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화영을 이해찬으로부터 소개받았죠.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은 3인 경제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을 지키는 것만이 이해찬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해찬이는 이화영을 보호하고 이화영을 이재명은 대북 송금의 주축으로 쓰지 않았었습니까? 세 사람이 떠올릴 수 없는 사이입니다. 특히 이해찬으로 볼 때는 이화영을 감싸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재명과 이화영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이화영이 삐끗 한마디만 터뜨리면 이재명은 끝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똘똘 뭉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세 사람은 3인 공동체로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끝까지 잘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이재명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갈라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